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양모 씨는 지난달 국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취재 결과 양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 특수본 조사에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세절하라고 지시했다며 약 3시간에 걸쳐 세절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양이 많아 세절기통을 3차례 비웠다며 당시 정황을 세밀히 묘사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손가락도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가 지목한 시점은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김 전 장관이 면직된 당일입니다. 양 씨는 이날 김 전 장관이 공관에 머무르며 하루 종일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로부터 3일 뒤인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양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직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보석과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용현 장관의 수행 비서가 있어요. 네. 양모 씨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김용현 장관 동선이나 뭐 전화통화 이런 거 다 들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다가도 진술을 막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증언을 거부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역시 수사기관 앞에서는 술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되고 나서 그 김용현 장관이 네. 이 양모 씨한테 네. 그 내 책상 2층 서재에 있는 내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 다 세절해. 그래서 잘라서 없애버려. 양모 씨 이제 수행 비서죠. 네, 수행 네. 그러니까 핵심 측근이죠. 네. 근데 김용현이 저한테 그 내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세절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에 걸쳐서 그 이제 세절기통을 3번 비워가면서 모든 자료를 세절했다. 네, 그 종이 이렇게 쭉 넣으면 쫙 갈려 나오는 거. 그 통을 세 통을 비웠다라고. 세 통 굉장히 많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당시에 그 정황을 묘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김 전 장관이 노트북도 폐기해라고 해서 그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대요. 네.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내가 손가락도 다쳤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무슨 저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 뭐 하드디스크 없애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김용현 장관은 굉장히- 화면 보기 아무도 풀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날로그 아니, 워드를 못 친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포고령 작성했다고 떠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치로 때려 부수라고 하지. 그것도 망치로 때려 부순 그 부관도 난 참 안타깝네. 아니, 진짜. 근데 망치를 부수는 과정에서 또 네. 손가락이 다쳤답니다. 아, 조심성이 아니, 없네. 근데 마음이 지금 아파요. 워드를 못 친다는 거는 추측이다.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네. PC에 요새 얼마나 그 익숙한데 워드를 못 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좀 희화화된 측면이 있지만 뭘로 쳤습니까? 무슨 워드 프로그램 쳤습니까? LG요? LG로 쳤다는 예. 것도 본인이 쓰는 컴퓨터가 LG고 그 안에는 한글이나 워드나 있었겠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워드도 못 치는 분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되죠.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줄 아는데 이분은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드셨는데 아니, 못 한다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LG가 뭡니까? LG가. 아니 근데 이거는 검증해 보면 법정에서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주변에 증언들 있잖아. 화면 보기 풀 줄 모른다잖아요. 그래도 컴퓨터 주고 네. 야 한메타지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뭐 몇 타 치는지 금방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굳이 몇 어려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치느냐가 중요하죠. 아, 이래서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3시간에 걸쳐서 세절할 정도면요. 거의 책상이 서류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게 왜냐면 3시간 컴퓨터의 중요 자료들은 인쇄를 하면 안 돼요. 인쇄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인쇄를 하면 기록 누가 인쇄했는지 언제 했는지까지 남는 그런 보안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거 다 뽑아가지고 책상 위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서야 3시간 동안 이거를 파쇄할 게 다 밑에서 있겠어요? 뽑아서 보고를 올려준 것들 본 거죠. 아, 네, 그랬을 네,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컴퓨터에 그렇게 뛰어나신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아무튼 이 파쇄를 지시한 시점이 12월 5일.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현 장관이 면직된 당일이고요. 이제 그로부터 3일 뒤에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됐죠. 네. 아무튼 김영현은 지금 이제 보석도 기각되고 잡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추가 증거 인멸 우려는 낮아 보이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영장이 증거인멸. 예. 3번이 기각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우려를 했던 건 이 비화폰 관련된 관리를 이제 이분이 하는데 증거인멸 우려 있잖아 이제 계속 우리가 우려를 표했잖아요. 네. 자 근데 실제로 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증거인멸을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음. 김성원 차장이 그 부하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한테 야 빨리 이제 비화폰 그거 정보들 빨리 삭제, 데이터 삭제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대요. 아, 상관이 지신데도. 예, 근데 거부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거부한 게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고 해서 공식 문서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검토 사항을 달아서 이거 이렇게 삭제하는 거 형법 155조 증거 인멸 관련 문제 소지 이렇게 못 박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아,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왜냐면 이제 자신들도 어쩌면 그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많이 증거인멸을 한다면 그래서 예. 이렇게 공문서까지 만들어서 보고서까지 네.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다. 아, 이건 이제 증거인멸로 충분히 볼만한 왜냐면 이제 비화폰이라는 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 매우 중요한 증거일 수 있는데 그럼요. 자꾸 그 데이터를 지우라고 하니까. 그럼요. 근데도 증거인멸로 그 우려로 보통은 이제 구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고 있는 검찰 단계에서 안 되고 있는 거죠. 법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계속해서 지금 특수공무 집행 방해하고 어쨌든 그 관련된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검찰이 지금 이거 계속해서 기각을 하고 있죠. 기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비화폰이 지금 민간인 즉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 지급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비화폰은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김건희는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불법이 자행된 것이고 또 김건희가 또 누구에게 또 줬을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데 민간인 노상원 씨한테도 이미 또 간 것이죠. 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이틀 간격으로 이게 자동 삭제가 된답니다. 비화폰 예. 기록이. 근데 예. 이 정도는 포렌식을 통해서 충분히 살려낼 살릴 수 수가 있고. 있는데 네. 이걸 인위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면 포렌식으로 복구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시급하게 빨리 이것을 복구를 하려면은 김성훈 차장을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 아직도 이 비화폰 복구 안 된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뭐 안 돼 있는 검찰이나 거죠. 이런 데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네. 그러면 검찰이 왜 자꾸 경찰에 이 영장을 반려하느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경찰 고위직과 통화를 했다는 지금 의혹 보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비화폰의 서버가 열리게 되면 네. 검찰의 어떤 불법적인 내용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대통령 체포영장 형사법 110조를 예외로 핑계대면서 안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내란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서울 서부지검 입장도 좀 설명해야 되겠죠? 예, 서울 해주세요. 서부지검 예. 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검찰이세요? 지금 일방적으로 다 검찰이 왜 네. 기각했느냐 네, 궁금해하시니까 네. 법과 원칙에 따라 현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영장을 기각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라고 이제 김 차장이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했으니까 부분이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삭제 지시를 한 게 그 보안 사항이 유출될까봐 그랬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보안 유출보다 증거 인멸로 보는 아니, 게 그러니까 이 정부는 맞지 아무 일도 않나라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괜찮다라는 식인 거예요. 아니 실제 삭제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행위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김성훈 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뭔가 감추려고 하고 뭔가를 지우려고 한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어요. 거기에 부하들이 직접 이런 지시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거부를 해서 삭제를 안 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삭제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시도를 앞으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속영장을 받아들여야죠. 신청을 해야죠. 네. 되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뭐 약점이 있나? 라는 생각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